말씀,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월 28일자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부산대 명예교수, 명예교수라고 퇴임한 소식을 듣고 정광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27일 날. 그래서 꼭 내일 올라오라고 28일에 올라갔는데 28일 날 퇴임 축하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임무를 주셔서 저에게 남로당 연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부탁에 따라서 계속 남로당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남로당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재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구폭동과 제주 4.3 그리고 여순반란,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남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로당의 행태를 거꾸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선동하고 있는 것이 좌익 세력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여순반란 사태를 보면서, 여순반란이 지금 요즘 여순 항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민주화 운동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거는 끔찍한 비극인데, 이 여순반란 사태를 가장 잘 사진을 많이 남긴 사람이 칼 마이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진을, 나이프지 기자인데, 이 양반이 사진 남긴 걸 가지고 수도 없이 전시회를 하고, 작가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수는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칼 마이더스의 여순 4.3 여순 사건 기록물, 이거를 정밀히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칼 마이더스는 한국의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반란군이 학살한 경찰을 거꾸로 학살된 민간인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항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작과 왜곡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순과 제주와 대구와 광주와 이 모든 것에 개입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왜곡 보도하고 있는 이 좌파들의 행각을 바로잡지 않는 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는 분명히 반란인데, 반란을 항쟁으로 몰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엇에 의존하느냐? 미국 기자나 독일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찍은 사진, 그 사진에 의도해서 김정일이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명백한 사실 증거로서 입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조작과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들이 항상, 좌파는 북한은 항일, 그리고 남한의 우파는 친일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항상 이것이 지금까지 장악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일성 초대 내각은 3분의 2가 다 친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내각은 3분의 2가 철저한 독립부사들입니다.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좌파들이 거꾸로 해서 친일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그것은 분명히 소련 군정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이 친일 프레임을 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국민께 알리려고 해도 달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아라 TV에 토요일마다 가서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못 나오고 노아라 TV에 가서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 부산 카프레이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언제나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힐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해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좌파들이 이상한 날조된 사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일장기를 들었다.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면밀히 보니까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에서 여러 번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중에 무엇이 떠올랐냐,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저를 딱 집어서 저기 노아라 뭡니까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런 데서 뭐라고 저를 비판했느냐,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보고 마이크를 잡은 김성균이 어떻게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이걸 집중 보도를 했어요. 부산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혹시 출마하지 않느냐 해서 이들이 또 그런 장난을 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일 프레임과 이런 거짓 뉴스,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개같은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수단체들과 이끌어서 그 헌법재판관들을 거리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들의 간혹행위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인민재판으로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나쁜 인간들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김명수가 임명한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번의 잘못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재판소장을 비롯해서 4명이 내년 4월 이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저들이 이제까지 저지른 악행들을 하나하나 역사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대법관 14명 중에 내년 4월 이전까지 6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이 바뀌고 내년 2024년 말까지 9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서 절대로 저들이 농간을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문재인 문재인의 저 인간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문재인을 구속하고 이재명을 구속될 것이고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가 역사를 다르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